항상 우리 불법은 두 가지예요. 마음의 평화와 사회적 평화. 사회 평화와 마음 평화인데 이 마음의 평화라는 게 소위 말해서 상구벌이 한다는 뜻이고 사회 평화가 하와 중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스님이 자의적인 평화를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법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태어나실 때 일성이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내가 내 마음 관리 잘해서 천하에 누구도 나를 어쩔지 못하는 그런 고귀한 존재가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상구벌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뭐예요? 삼계계고 아당 안지. 삼계가 다 괴로움에 빠져 있구나. 내 일을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요게 하와 중생이라는 거고 요게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물질적으로만 돕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깨우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돕고 외로운 사람은 위로하고 이게 이제 앞에 거를 지혜라 그러고 뒤에 거를 자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는 요 두 개가 딱 한 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고 나 행복하기 남 행복하도록 행복 전하기 자리 이타 상구벌이 하와 중생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불교가 전자에만 치우쳐 있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문장도 한 줄만 외우고 한 줄은 까먹어 버렸어. 같이 이렇게 짝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하의 누구도 나를 어쩌지 못할 정도로 남편도 자식도 그것이 내 삶을 어쩌지 못할 만큼 정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남편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을 흔들지 못할 정도로 바람을 피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을 도무지 흔들지 못할 정도로 내가 나를 소중하게 가꿔야 된다. 천하 누구도 어쩌지 못한다 이러잖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돼야 된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즉 신들과 인간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여기에 양보가 없어요.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 타인 세상에 대한 그들도 평화롭도록 그들도 행복하도록 우리가 내가 거기에 쓰여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두 종족이 강물을 서로 가져가려고 싸워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가서 말리기도 하고 여러 사회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데 남녀가 평등함을 얘기하고 여성이 출가하는 길도 허용하셨고 계급이 차별이 있는데 내 법안에서는 아무런 차별도 없다. 이래가 계급 차별도 부정을 하시고 이거는 그 당시로 말하면 혁명적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인 이것이 소중하지만은 이런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치우쳐져서 이렇게 물질적인 소비로만 자꾸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소위 GDP 숫자로만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많이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생산해야 되고 많이 생산하려면 원자재 값이 원자재가 고갈이 되고 원자재 값이 폭등하게 되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도로 떨어진다. 또 다른 한쪽은 이렇게 많이 소비하게 되면 많은 폐기물이 나오고 많은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켜서 우리가 사는 삶의 토대를 다시 붕괴시켜버리는 이런 재앙이 도래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미 양쪽 재앙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철강이든 석유든 원자재 값이 점점 폭등하는 쪽으로 다른 한쪽은 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이 돼가지고 기상이변이니 뭐니 해서 재앙이 오는 쪽으로. 그래서 이 식으로 가면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 이거는 어느 정도 가다가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옛날에 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이런 식으로 문명적 몰락이다. 한 나라의 몰락이 아니라 문명적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문명의 몰락을 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소비 수준을 줄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지구가 환경적으로 생산해내는 양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무조건 석유나 석탄 이런 에너지보다는 이제 항상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걸 이제 이용한다. 그럼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쓰는 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지속되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만 이렇게 잘 살고 세계가 다 가난하면 괜찮은데 중국도 잘 살겠다고 올라오고 인도도 잘 살겠다고 올라오면 엄청난 문제가 앞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 문명은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어지는 한계점이 곧 여러분들 당대에 다 부딪힐 겁니다. 그런 데서 제일 앞서갔던 미국이 벌써 정체되고 거꾸로 몰락하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난 20년 동안에 실질 소득이 줄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20년 전보다 현재가 실제적 소득, 그 껍데기 GDP 숫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소득이 도로 20년간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명이 앞서간 사람이 이제 정체되고 몰락해 가는. 그래서 요즘 금융위기도 미국이, 그 다음에 어때요? 유럽이, 왜? 이 전부 요즘 말하면 빚져서 생활하는 습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부도가 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문명이 점점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정체되고 다시 몰락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데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경제에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물질에만 집착하면 이제 문명적 한계에 닥치게 되면 더 심대한 고통이 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구 환경도 생각하고 내 삶도 생각하고 인류 전체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더라도 소비를 어때요? 조절하고 오히려 나눠 가지고 이런, 그래서 정신을 더 풍요롭게 하고 명상하고 이런 삶에 이제 전환이 와야 된다. 큰 지금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막 교회 가가지고 막 나만 잘해달라 하고 이런 거는 유럽은 이미 교회가 거의 다 몰락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런 교회, 이런 절 이제 몰락을 해 갑니다. 왜냐하면 입시제도가 이렇게 미국처럼 여기저기 원선회가 이런 식으로 가고 하면 입시 기도회가 먹고 사는 절은 어때요? 점점 신도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승진 이런 것이 좀 더 합리화되고 사회가 점점 안정화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고뇌가 점점 늘어나면 이것이 절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교회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하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우리가 이런 많이 모인 것도 뭐예요? 기와집 좋은데 경치 좋은데 모여야 되는데 스님이 복을 빌어주고 이래야 모이는데, 그렇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도 이미 우리의 삶이 지금 보이지 않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이게 반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큰 시대적 흐름에 지금 뒤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게 10몇 년 전에 이 부시를 대표해서 어때요? 레이거노믹스 이후에 부시를 대표해서 올라왔다가 일본이 그 뒤따라와서 어때요? 누구죠? 수상이 아주 그 보수 강경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 신사참배도 하고, 누구지? 고이즈미. 그래. 이봐, 항상 미국이 앞에 가고, 그 다음 일본이 따라오고, 근데 미국은 이미 꺾여고 오바마라. 일본도 지금 꺾였는데, 한국은 그 밑에 따라가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학생운동권도 보면 서울대에서 뭐 주장을 하고, 그 서울대는 이미 바뀌었는데 이제 연고대 주장하고, 서울은 다 이미 노선이 바뀌었는데 지방은 어때요?
그거 주장하고 또 다 저 바뀌었는데 이제 전문대학에서 그거 주장하고 이래가지고 이 좌파 이 소위 친북 인사들도 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그런 부류가 생기고 이 늘 유행이란 게 뒤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의 이러한 현상은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네오콘의 이 바람의 이 마지막 자락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등과 사회가 도리어 몇십 년 만에 도로 남북이 군사적 대결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박정희 때 그런 개발 정책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왔는데 이제 다시 또 그런 저런 개발 정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북한에서 해야 돼요. 북한은 좀 해야 됩니다. 하천도 좀 파야 되고 강둑도 좀 쌓아야 되고 댐도 좀 막아야 되고 그래요. 북한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지금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회 전체 흐름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사회적인 혼란이 온다. 그리고 이게 점점 유럽 같은 사회에서 보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이렇게 나라와 나라끼리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제가 어때요? 점점 강화되고 중앙 권력이 약화되는 게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에서 결정, 세금도 지방에서 내는 게 많고 어떤 사업을 지방에서 결정하는, 지방은 지방대로 결정하는 게 점점 많아져야 돼요. 이러면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역차별 달 게 없다 이 말. 지극끼리 다 대부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큰 것만 국방이나 외교만 중앙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세계 정부에서도 하는 게 있고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도 하지만은 이런 세계의 변화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뒤처진 이 말단의 공문에 있으면 어느 날 아침에 잘 일어나 보면 또 세계가 바뀌어 있고 또 세계가 바뀌어 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적도 없고 갑자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늘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요인이 늘 안에 내재해 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멀리 보는 거 아니에요. 동쪽에 있는 신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에 유학하고 온 신라의 젊은 스님들이 안목이 딱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를 받아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신라가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첫째 정진을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개인만 착실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더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1인들이 다 노력을 해서 자기 정진을 해서 자기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참 용기 있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런 질문하기 어렵죠. 그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질문함으로 해서 결국 자기 변화를 가져오면 자기가 미래에 받을 재앙을 없앨 수도 있고 미래의 복을 만들 수도 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몇십 명이 되는 현실입니다. 5개 중에서 5번째인 알코올 중독을 이대로만 그냥 보면서 계속 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정토에서 보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인지 그것이 진짜로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내 힘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 또는 부인이 나에게 원하는 것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해주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이제 괴롭게 되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또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죠. 할 수 있는 걸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중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첫 번째가 수행입니다. 각자 자기 수행하기.
이게 정토회의 에너지의 절반은 여기에 투여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수행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세상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주기. 거기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 치료 요소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비율이 비슷비슷한데 첫째가 환경, 지구 환경 살리기. 더 이상 파괴하지 않기 살리기. 두 번째가 당장 굶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아이들 초등학교도 못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인종이나 민족과 관계없이 구호하기.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합니다. 우리 형편 하는 데까지, 지구 환경도 우리가 하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꺼이 하지만은 뭐 4대강 반대 이런 거 우리가 그 올인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정토회만 탁 붙어가 해주면 될 건데 엄청나게 요구합니다만은 거기 지지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다 붙어가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기여를 하자. 이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아질병 문명 퇴치를 위해서는 이제 제태사라는 단체가 설립이 돼가 지금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국내는 왜 안 하느냐? 국내도 노숙자도 있고 국내 노인도 있고 뭐 장애인도 있고 많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 있는 이런 분들은 최소한도 정부가 어때요? 기본 우리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시급한 건 아니다. 북한에 당장 애들 굶어 죽는 거에 비해서는 이건 덜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흉내 내서 해보는 거는 농촌 마을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 이렇게 돌보는 거, 이런 거 지금 조금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딴 단체가 하는 장애인들 이렇게 우리 자원봉사자 가서 이렇게 1년에 2차례씩 소풍시켜주는 거. 왜냐하면 지체부자요원은 한 명의 자원봉사자 2명 정도 붙어야 되니까 이 소풍을 평생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소풍시켜주기. 이번 주는 이제 불교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아들 전부 경주 구경시켜주기. 이런 거 조금 국내 사업은 하고 전부 다 해외 사업이나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로 볼 때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이 민족 전체 구성원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전쟁 나면 피해도 제일 크고 또 통일이 안 되면 보이지 않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또 통일이 되면 보이지 않는 이익이 엄청나고, 그래서 그 문제에 조금 지금 현재는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니까 비율이 같았는데 요즘에 와서 거기에 힘을 좀 많이 싣고 가는 편이다. 그럼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냐? 그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결혼할 청춘 남녀를 결혼 준비시키는 교육, 수련. 그 다음에 아기 산모가 되면 어디 요양소 같은 데 있어서 태교 훈련시키는 거. 그 다음에 아기 낳으면 한 3년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훈련시키는 거. 그에 따른 사회제도 개혁. 첫째는 개인이 노력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런 휴가제도라든지 안 그러면 재택근무라든지 안 그러면 회사 안에 육아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완책이 좀 있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사실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0대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나라 사회 전체 자살률이 많은 거. 물론 사회가 각박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애를 낳고 키우기 때문에 오는 문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이런 이 자살률 줄이기 위해서 뭐 청춘 콘서트도 하고 입시 제도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계속 이런 애를 키워내면서 어때요? 이렇게 하면 이건 밑에 불을 떼고 위에 물 끓는다고 물 한 바가지 붓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바닥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고 하면 20년의 응급치료만 하면 이제 20년 후는 이게 줄어들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된다. 이미 이렇게 일어나 버린 일, 예를 들면 이 우울증 환자라든지 또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이 청소년 교화서를 제가 하나 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돈이 있거나 지위가 있으면 스님이 저걸 하고 싶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썽 피워서 교화소에 가 있는 건 부모도 감당 못 하잖아. 그죠? 그거를 학교식으로 딱 운영해가지고 해볼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문제 안 일으키는 우리 아이들 좀 스님 봐주지. 그런데 제가 특별히 거기에 관심을 가는 이유는 걔들이 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교화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애들이 뭐 범죄 저질러 봐야 그게 순간적인 실수지 이게 뭐 대수겠어요. 왜 거기는 어떤 답을 하나 찾아볼 수 있나 하면 부모 간섭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문제는 뭐 누구 때문에 생긴다고? 부모 간섭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 간섭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일정한 기간 부모 간섭을 안 받으니까 아이들을 이런 새롭게, 그러니까 부모도 기대도 또 안 하잖아, 그죠? 사고만 치면 좋겠다 이렇게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새로운 교육 같은 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울증 치료 같은 거는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수행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력 자체는 건강한데 여기 어리석어서 범죄를 저리거나 싸우거나 이런 거는 깨우치면 이게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울증이란 거나 이런 정신질환은 그 정신력 자체가 어때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불교적인 깨우침 이런 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그것은 이제 흥분했을 때는 기본적인 약물치료, 응급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하려면 이게 시설도 있어야 되고 일종의 병원같이 운영을 하거나 병원이라도 이게 무슨 뭐 입실하는 이런 병원이 아니잖아요. 큰 자연병원, 자연치유병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동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쉬고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오도록.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알코올 치료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마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환경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촌 공동체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정토표 식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토표 찍힌 거는 먹어도 좋다. 이런 이제 우리가 직접 농사도 짓지만은 주위에 있는 농민들하고 연대해서 믿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이 안정된 먹거리라는 게 그러니까 뭐 고기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적게 먹기 운동하기 뭐 이런 정신적인 치유도 해야 되지만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 것을 가지고 수행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도회지 생활을 해도 내 먹거리를 내가 생산한다. 내 먹거리를 내가 생산하면 낭비가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러고 오염시키지도 않습니다. 이런 어떤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계획은 있는데 20년 계획 전에 잡은 것도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나갈 거예요. 이런 문제들. 근데 이 정신질환 문제,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우울증이나 이런 건 참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한데, 지금 뭐 역량이 정토의 원칙이 월급 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 자원봉사자 수가 젊은 사람이 그래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아들, 딸 대학 공부 시켜가 그 삼성이나 현대 그런 데 넣어서 착취하지 말고 그 재벌의 이익에 봉사하게 하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좀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토에 좋아하고 스님은 좋아하면서 제 아이들 이런 데 다니면 막 여기 행자님들 보면 막 길을 쓰고 야단을 치고 데려가잖아 다.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젊은이들 중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질문하신 이런 거사님들 은퇴하시면 또 늙어가 또 돈 벌려 그러지 말고 아직 건강하잖아 60대면. 그죠? 20년은 일 더 해요. 그리고 농촌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건강에 뭐하다? 제일 좋아요. 자기가 해서 해야 덜 쓰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자기가 농사 지으면 감자를 캤다 하면 요만큼 작아도 다 줬을까 안 줬을까? 근데 시장에 가면 그런 거 다 버려요. 오이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틀어진 거 있어도 가져와서 먹을까 버릴까? 자기가 농사 지으면 다 가져와서 먹습니다. 근데 그건 다 버려요. 크고 모양 좋고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힘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건 이제 지금 문명 이후의 문명에 대한 우리 대비, 정토에는 지금 문명 이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문명을 딱 예측하면 이제 유럽이 앞섰다가 그다음 미국이 앞섰다가 이제 미국이 정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요걸 대를 이어 누가 올라올까? 중국이 올라오겠죠. 이것도 이제 또 한 50년 지나면 또 기울어지면 그 뒤에 인도가 또 따라 올라옵니다. 대충 이제 이러면 한 100년, 잘 가야 100년이고 못 가면 50년 가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 전체 문명은 같은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몰락한 다음의 문명에 대한 대비가 우리 정토의 지금 이념이나 생활 방식, 이거는 그걸 대비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델을 만드는 거고, 모델을 만들어 놔야, 실험을 다 해놔야 다음에 이제 이거 갖고 답이 아니다 할 때 이 답을 갖고 확산시킬 수 있잖아. 우리가 아무 모델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냥 전체가 다 망한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통일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이건 한 30년에 따른 대비예요. 즉 중국의 부상에 따르는, 지금 이건 문명 전환 운동이 아니고 중국의 부상에 따르는 우리 민족이 진로를, 이 미중 사이에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통일이 키다. 통일 안 하면 여기에 해결점이 안 나온다. 분단 지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기회가,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는 게 지금 잡아야지. 지금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년 선거나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어떤 국민의 의식의 변화, 그리고 어떤 이런 변화에 대응할 만한 어떤 정치 세력 또는 지도자, 이게
준비 안 되면 앞으로 또 몇십 년 고생하게 생겼다. 이제 그런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하신 문제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못하느냐가 아니고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걸 준비해 나가면 상관이 없겠죠. 저는 여행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네, 네, 지금 요즘 제가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좀 혼란을 네. 겪는데 무슨 가치관이 있냐면 예전에는 제가 좀 의식이 있고 좀 사회의 정의감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청년의 그런 심장이 네, 시절 있었고 그렇게까지 있었는데 이제 하는 업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그 영업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포용하는 그런 업이다 보니까 좀 바뀌었어요. 내가 좀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보고 좋게 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좀 용서해야지. 그리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래서 얻는 평화는 상당히 많았고요. 옛날에 제가 가짜게 보던 친구, 저하고 그냥 의식, 가치관이 틀린 애들은 말도 안 했었는데 그런 애들까지 다 포용하는 그런 참 좋은 장점은 있는 반면에 나쁜 걸 나쁘다라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그런 거. 그러니까 한 비근한 예로 예전엔 그렇게 욕하던 MB 정권도 지금은 참 욕보네라고 참 정말 그 역사의식 이런 의식이 없는 그 정권이 참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네. 70년대 이제 토목의 정신을 가지고 2000년대 네, 뭐 그런 거. 그리고 옛날 보도했던 그런 그 보수 언론 뭐 조중동 이런 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건 아닌 거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욕 먹을 놈은 욕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아까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아우르는 그래 내가 부족하지 내가 하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바라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아닌 거는 아니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런 비판의식이 약간 결여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이라서 스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제가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마음은 편해지고 그렇게 내 마음도 편해지고 세상도 조용하고 좋아. 그러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발전이 있어.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이 너무 문제지 통합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조금 그 정도는 다 봐주고 나중에 표 찍을 때만 조금 이렇게 그 정도만 하면 돼. 표만 조금 알아서 찍어주면 막 길거리에 돌멩이 던지고 막 싸우고 이래 안 해도 되고 입에 거품 물고 욕 안 해도 되고 다 포용해 주되 그래도 뭐 아닌 건 아니니까 표 찍을 때만 조금 이렇게 그 정도만 해줘도 역사가 발전해.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제가 뭐냐면 이제 어떤 예를 친구를 옛날에는 막 그렇게 걔는 안 그래 뭐 이러다가 이제는 좋은 점만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가 가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아니야. 그게 진짜. 그게 도야. 가식적이 아니고 네. 옛날이 잘못된 거야. 네. 옛날이. 사람은 원래 옳고 그런 게 없어. 좋고 나쁜 게 없는데 내가 좋고 나쁘다고 분별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좋고 나쁜 게 없는 거를 저는 나쁜 놈이다 해가 내가 나쁘게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았던 거고 좋고 나쁜 게 없는데 내가 좋게 생각하니까 내가 좋은 거고 그래. 내가 좋게 생각해도 좋은 놈도 아니고 내가 나쁘게 생각한다고 나쁜 놈도 아니고 그래.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옛날에는 그걸 나쁘게 생각해서 내가 나빠진 거고 이제 좋게 생각하면 내가 좋아지. 그러나 이제 내가 볼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나라가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 선거할 때 이제 그 비슷한 사람은 안 찍으면 돼. 잘한다 싶으면 그 비슷한 사람 찍어주면 돼. 평소에는 욕해봐야 내 입만 아파. 왜냐면 그게 아무 효과가 안 나.
진짜 스님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괜찮아 그 정도. 그 가치관의 혼란이 아니에요. 포용하고 가야 돼.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젊을 때는 막 옳고 그런 걸 너무 따지는데 세상 살아보면 또 인생을 길게 보면 옳은 게 꼭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거는 정치사건에 휘말려가 나쁜 놈 취급받고 거기에 고시 팥세가 검사되고 판사되면 어때요? 아주 잘한 사람이 되는데 나라가 독립이 떡 되면 이거 잘한 놈은 뭐가 되고 외국노가 되고 또 못한 놈은 뭐가 된다? 또 애국지사가 되고 그러다 또 시끄덕 바뀌어가지고 또 뭐냐 좌우 대립이 되면 어제 애국지사가 오늘은 뺄갱이가 되고 아시겠어요? 어제까지 친일하던 게 오늘은 또 뭐가 된다? 반공투사가 되고 또 이래가 또 시떡 바뀌면 또 바뀌고 그래. 그래서 크게 보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에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다만 그 사람 또는 그 시대에서 평가되는 거지 길게 볼 때 어떤 건 옳은지 어떤 건지 그런지 몰라. 예를 들면 신라가 마지막 왕이 잘못해가 나라가 망했잖아, 그지? 왕들이 잘못해가 나라 망했잖아. 근데 신라를 보면 그 잘못한 거지만 고려를 보면 잘했나 잘못했나? 잘했지. 김정일이가 지금 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굶어 죽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잖아. 그런데 통일해놓고 보면 김정일이가 그랬으니까 통일이 됐지. 안 그랬으면 통일이 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하면 더 잘했나 잘못했나? 잘했지.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나쁜 것마저도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알겠습니다. 저는 정교조 결성 당시부터 활동을 한 조합원 교사이고 정토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름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한 5년 전쯤에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하던 차에 정토회를 만나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정토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기존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고 그 외부의 모임이나 집회보다는 정토회 활동이 우선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열린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린 아카데미 활동이라는 게 기존의 정토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또 새로운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정토회 식구들이나 저를 모르는 사람, 지금 저를 만난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는 좀 낫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같이 활동했던 선생님들께 좀 오시라고 홍보하려고 하니 좀 물러서는 마음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정교조 아카데미는 절대로 안 갔고요.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그때는 좀 그것도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집회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옛 지인들을 초대하려고 하니 좀 부끄럽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자격지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토 활동을 하면서 아직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뭔가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처럼 저 학생처럼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자기가 다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보다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마음에 마음고생이 많고 상처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탈락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심이 무거우니까 쓰러지는 사람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정토에서는 사회활동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라. 그걸 가리키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정토에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경험을 가지고 그 정교조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가간다. 내가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내 필요에 그 사람을 데려오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내가 그때 상처를 입고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내가 이런 마음 공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치유되고 좋다. 나도 이거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사실은 그 마음 수행한다고 몇 년간 제대로 정기적 활동을 못했는데 뭐 정기적 활동이고 아니고를 넘어서서 사람이 다 사는 건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우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온기를 좀 회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정교조 선생님들한테는 아카데미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깨장을 보내려고 한다든지 법문을 듣게 한다든지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럼 아카데미에 데려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수적인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교조 활동에 반대하는 사람, 교장 선생님 같은 분. 안 그러면 이런 데 별 사회의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히려 얘기해가지고 이런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오히려 이 대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정교조나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은 이 사회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회교육이 너무 도가 넘쳐가 지금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이 마음 공부가 더 필요해.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원기를 회복해야 그 사람들이 하는 일도 좀 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또 지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원기를 찾고 북돋우는 일을 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할 때 그걸 함으로 해서 더 힘이 나는 게 있고 함으로 해서 점점 자기 정신적 육체적인 에너지를 소진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지쳐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지치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더 힘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면 하면서 힘을 내야 그게 이제 일과 수행의 통일이지. 하면서 지쳐가 나가 떨어지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수행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전체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남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마음 공부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건 이런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홍보 대상을 정교조 사람으로 하지 말고 학교 안에 정교조 선생님 아닌 사람도 또 절반쯤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주로 사회의식은 홍보를 하고 정토의 법회 나오라는 홍보는 주로 정교조 선생님한테 하고 그런 식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이걸 바꿔서 하니까 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었고 그 활동을 하면 상처를 입었고 내가 그 마음 공부를 해서 상처를 치유하니까 내가 이익이 되잖아. 이건 내가 경험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상처가 좀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야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마음에 철큼망덕거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토에 오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제 좀 더 나와 동떨어진 또는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행과 겸해서 정말 대중성을 갖고 세상을 변화를 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이런데 와서 인연을 맺어줘서 눈을 뜨게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물론 정교조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자기들 오면 오고 그거는 주로 데려오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해야 된다. 즉 절에 다니는 사람을 여기 자꾸 데려오려지만 이런 데는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종교 없는 사람을 주로 데려오고 절에 오는 사람은 이런 데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지가 오겠다면 몰라도. 근데 우리는 늘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주로 어디 또 데려가야 되냐? 이 시민강좌. 예를 들면 딴 절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시민강좌 같은 데 데려가야 돼. 왜냐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여기 오라 그러면 같은 절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불교 신자가 더 오기 쉽지 않느냐 하는데 약간의 그럼 이 절 다녀야 되나 저 절 다녀야 되나 분별심이 생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오면 되지
그건 요청하는 게 안 좋다. 오히려 교회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불교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또는 자기 교회에서 이 충족하지 못한 것을 새로운 것을 배워서 이런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불교 믿으라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법을 할 때 대상을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 여기 오게 하면 나중에 또 딴 절에서 행사한다면 또 가져야 되나 안 가져야 되나? 가져야 되나? 이게 행사 위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많이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필요한 사람이 와야 돼. 필요한 사람. 거기 강제 동원해가 많이 온다고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이 강좌를 열었어요. 이 강좌를 위해서 시민을 동원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강좌를 열었으니까 우리는 진솔하게 이게 필요한 사람이 와서 들어라 이거지. 그 누구든. 그러니까 너 와라 이게 아니라 팜플렛을 주면서 이런 강좌가 있는데 한번 보고 필요하면 너 와서 들어라.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팜플렛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면 가고 내가 필요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품앗이처럼 생각하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자기 마음 공부하는 거는 마음 공부에 그치면 안 되고 항상 정토의 목표가 뭡니까?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걸 합하면 자유로운 사람,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이웃과 세상에 잘 쓰인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행의 1번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상구벌이 하와중생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하와중생 하는 데는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해야 돼. 어젠가 지금도 하고 있나? 지금 남북 이산가족 강산에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 참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 나지.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6.25 전쟁 때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헤어져서 그 자기 자식을, 부모를, 형제를, 부부를 이렇게 60년간 못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무수한 사람이 죽고 우리가 힘들어 건설해놓은 많은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지고 또 정오심이 생기고 그렇다면 이 민족은 공멸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더라도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풀려고 해야 되는데 요 최근에 몇 년간 분위기가 어때요? 아직 한판 하자. 전쟁할 각오를 해야 전쟁을 안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이 돼야 민족의 비전이 있어요. 이 조그마한 섬 같고 땅덩어리 그래 큰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요새 싸우는 거 보셨죠? 무인도 조그마한 거 하나 놔놓고 근데 우리는 땅도 조그마한 사람들이 남한 땅보다 더 큰 북한까지가 남의 것도 아니고 우리 건데 왜 그 차지할 생각을 안 할까? 난 참 이해가 안 돼. 욕심이 그래 없나?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만이 민족에게 비전이 생겨요. 앞으로의 미래 경쟁에 주위를 둘러싼 강대국들에서 우리 민족이 비전이 하려면 비전을 가지려면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통일이 좋다 하더라도 전쟁을 해가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그리고 통일을 평화만 있고 통일이 없어도 안 되고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포기해도 안 되고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정토에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사회의식은 있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치유를 받고 자기의 힘을 올바르게 써야 돼. 분노로서 표출하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가 부당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분노로 하게 되면 제풀의 재가 나중에 꺾이는 게 있어. 이 분노 없이
정의감을 가지고 해야 꾸준히 오래 할 수가 있다. 운동의 핵심은 순간적인 파워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그걸 운동이라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폭동이라 그러지. 확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건 폭동 아니에요. 폭동은 그 운동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꼭 그 사람들도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편안하게 임하시고 도반들에게도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걸 갖다가 자꾸 품앗이처럼 한 번 와주고 한 번 가주고 이런 생각 하지 마. 그들이 한 번도 안 와도 필요하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10번 가질 수도 있고 정말 이것이 좋은 거라면 그들이 10번 오고 그 필요 없는 거라면 내가 한 번도 안 가도 괜찮아야 돼. 저도 이렇게 인간관계를 보면 나는 한 번도 안 가라고 사람들이 10번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오는데 나만 10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깨달음의 장을 계기로 현재 불교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 인권 쪽 활동을 조금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네. 네, 인권과 그 불교적 수행 이 두 가지가 저를 지탱하는 큰 가치관들인데요. 그 인권 관련 활동을 하다 보면 옳다, 그르다 분별심이 생기기 참 쉬운 듯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생각과 주제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은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비용 문제로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 예방 가능한 사고로 죽는 노동자들이나 사회의 편견 속에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성, 모성을 강요받고 직장 내 성희롱, 임금차별,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까지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꺼려하고 종종 존재를 부정당하기도 합니다. 이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하고 같이 활동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리고 제가 모두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사회를 위해 투쟁을 한다, 막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제 불교 수행자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하고 어떻게 옳고 그름을 버리고 나를 낮추는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저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칼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을 때 이 칼은 좋은 도구도 아니고 나쁜 도구도 아니고 그냥 칼일 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는 흉기가 되기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좋은데 딴 사람 보고 그거 안 돕는다고 자기가 성질을 내고 분노를 하면 그건 이미 흉기와 같은 작용을 하고 있다. 내가 채식을 하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육식한다고 막 성질을 내. 나쁜 놈이라고. 그럼 그건 흉기다. 내가 검소하게 사는 건 좋은 일이야. 근데 남 검소하게 안 산다고 막 욕을 해. 그럼 그건 흉기야. 자기는 지금 어떤 사람들의 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하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러나 그거 딴 사람들 안 한다고 이해 못 한다고 자기가 지금 화가 나고 성질이 난다고 하면 그건 재고야. 지 성질대로 하는 거지. 그건 정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자기가 옳다고 다 세. 그게 옳은 게 아니야. 그건 자신의 관점이지. 내가 기독교를 다니는 건 좋은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 일인데 딴 사람 교회 안 다니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고 저주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자 사는 건 좋은 일이야. 나한테. 근데 남도 출가 안 했다고 저 나쁜 사람이다. 저 새 속에 물 들어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도 아니고 부처님 법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북한 독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북한이 지금 식량 부족을 해서
이 제재에 해당되는 기업들, 광산촌이라든지 수출해서 먹고 사던 그런 데는 모든 활동이 중지됐기 때문에 월급은 고사하고 식량 배급도, 식량 공급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 식량 공급하는 거는 남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어렵다고, 식량이 어렵다고 도와라 하는데 여러분들 안 돕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욕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인생이 있는데 길거리 가서 내가 가난한 어린이를 도웁시다 하고 모금통을 내서 사람들이 보시하는 건 좋은 일인데 보시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철인간 말이야. 아이스크림 처먹으면서 보시 나고 간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금통을 갖다가 발로 차면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저런 인간도 있구나 하고 다시 책상을 바로 세우고 모금을 하면 되고, 약간 그게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다. 대한민국의 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위협한다. 폭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한테. 그건 범죄이기 때문에. 관점을 이렇게 가지면 수행자로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지. 자기는 지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수행적 관점을 쓰니까 뭐 소수자고 뭐고 다 일을 안 해야 되나? 소수의 관점을 가지고 인권을 옹호하려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해야 되나? 이 사이에 어느 걸 맞춰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한다고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만 가지면 보디사트바로서 자기 마음의 평정도 유지하고 소수의 인권을 옹호하는 일도 할 수 있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이 아기를 낳았으면 3년은 엄마가 키우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기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님이 남자니까, 또 두 번째는 가정을 안 이루고 사니까 저따위 소리 한다. 이렇게 안티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범스님한테. 아시겠어요? 이 문제 안에서. 그럼 스님이 말 안 하면 돼. 욕 안 해도 먹으려면. 그런데 스님은 애기 엄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애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는 지가 성인이니까 막 지 요구의 욕소리를 주장하지만 애기는 자기 목소리를 못 내잖아. 그럼 모든 애기는 누구로부터 보호받고 싶을까? 자기 엄마로부터 보호받고 싶을까? 이웃집 아줌마로부터 보호받고 싶을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해요? 애기 입장에서 보면. 젊은 여자들이니까 대답을 안 하네. 이건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하고 헤어졌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해서 등에 업은 1살짜리 애기하고 손잡고 걷는 3살짜리 애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둘 데리고는 내가 도저히 장사도 할 수 없고 국을 다 할 수가 없어. 둘은 다 내가 책임을 못 져. 그래서 이 한 애를 어때요? 누구 아는 친척에게나 맡겨야 되겠단 말이야. 근데 나는 누구를 맡기면 더 좋을까? 어린애를, 젖먹이 어린애를 맡기는 게 더 좋겠죠. 왜? 그래야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누구도 젖먹이 어린애를 봐주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똥오줌 가리는 3살, 4살짜리 애를 돌봐주려면 돌봐주려고 그러지. 그래서 언니 집에나 할머니 집에나 큰 집에나 3살, 4살짜리 큰 애는 맡기고 작은 애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업고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해가지고 먹고 살았다. 이렇게 커서, 크면 할머니 집에 가서, 이모네 가서, 고모네 가서
먹고 사는 게 훨씬 나은 생활을 한 큰애가 정신적으로 나중에 고통을 호소할까 엄마하고 길거리에서 천막에 자면서 쌀은 이 1살짜리가 커서 상처를 입을까? 어느 쪽이요? 왜 큰애가 상처 입고 큰애는 조건이 훨씬 좋은데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조건이 좋은데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중에 커서 원망하면 엄마는 그래도 니는 괜찮았다. 네 동생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를 해. 애기 키우는 엄마가 힘드는 건 이해하니까 욕을 해도 스님이 변명을 안 하잖아. 힘드는 거 아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애기를 키워줬으면 좋겠다. 3살까지는. 4살 때부터 그때까지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그럼 4살부터는 이제 학습이 가능한 시기니까 유치원에 보내면 된다. 그러면 그건 애기의 인권을 나는 옹호하는 사람이 알았어요? 자기는 누구를 옹호하고 애기 가진 엄마의 인권을 옹호하는 거고 나는 누구의 인권을 옹호하는 거다? 애기의 인권을 옹호하는 거다. 그러면 자기하고 나하고 누구 편에서 옹호하느냐의 차이밖에 없지. 스님은 애기 가진 엄마들의 심정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그래.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기 가진 엄마의 어려움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요거도 먹는 스님 요거도 먹는 2가지예요. 하나는 요 문제. 애기 3살 때까지 키우라는 얘기. 이게 지금 제일 큰 저항 세력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뭘까? 북한 동포. 인도적 지원. 그런데 북한 정부 지배층은 자기 의사를 대변하나, 자기 의사를 자기가 주장하나 안 하나? 하지. 미국하고도 맞짱떨 정도로 주장을 하잖아. 한국의 정부도 자기 입장 말하지. 한국의 시민단체들 자기 입장 말하나 안 하나? 하지.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자기 입장을 말 못하잖아. 누구도 대변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딴 것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심정을 좀 대변해가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는 거고 갓난 아기들의 심정을 대변해서 3살 때까지만 좀 엄마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키워라 그러겠어? 그럼 딴 사람이 대응을 해야 되겠지. 또 살아있어도 어쩔 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저는 세계 어린이를 돕잖아요. 제 부모인데도 자기 자식을 키울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학교도 못 보내는 사람들. 그건 우리가 대신 엄마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직장, 연봉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애기보다도 더 다른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면 그래서 애기를 2번째, 3번째 가치로 생각한다면 그럼 애기를 안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기는 이 세상에서 엄마로부터 제1번의 가치 모든 것, 엄마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지금도 얼마든지 인공자궁에서 키워가지고 키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육체만 사람이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사랑의 정신적인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키우게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을 안고 젖을 물고 자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까? 젖병 쥐고 먹은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될까?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정서적인 불안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해관계 측면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우리가 낳아서 키운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불안 없이 자랄 거냐. 그건 기성사회가 아이에 대해서 보호해야 돼. 이게 만 생명의 원리 아니에요. 닭은 힘이 작지만은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는 사람한테도 저항하고 덤비는 거예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 본능, 이게 종을 온전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괜찮아요. 남자 여자에 비해서 남자에 비해서 여성의 권리가 침해받는 건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기와 엄마의 문제, 아이와 어른의 문제다. 그럼 어른은 아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얘기 하려는 게 본론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를 자기는 제기하지만은 마치 나도 이렇게 북한 동포를 생각해서 배고픈 사람 생각해서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세상에 아무리 비난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해나가면 돼, 꾸준히. 스님은 뭐 20몇 년째 하고 있잖아. 아무리 욕을 해도. 그 때문에 뭐 그만둔다 이런 거 없어. 그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배가 고팠냐 안 고팠냐 이게 나한테 중요하지. 그게 미사일을 쏘냐 안 쏘냐 이런 건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인도적인 원칙에서. 미사일 쏜다고 애가 배가 불러졌냐? 아니다. 애가 미사일 쐈냐? 아니다. 근데 왜 중단을 해? 그러니까 인권운동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면 자기가 이제 싸움 따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막 저항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기 심성이 나중에 상처를 입게 돼. 그래서 항상 자비심을 가지되 자기가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장애든 소수자든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야. 대학생부터 그렇게 한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야.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재밌었어요? 예, 젊은 사람은 요새 우울한 게 많나 봐.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라는 거는 항상 스님이 얘기하잖아. 한 마리 다람쥐처럼 토끼처럼 살아라. 다람쥐 토끼도 별 문제 없이 잘 사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게 너무 사명감, 욕심 이런 거에 찌들어서 그래. 좀 가볍게 살아야 돼. 아침 눈 딱 뜨면 제일 가볍게 사는 방법이 아침에 눈 딱 뜨면 뭐야? 아, 오늘도 살았네. 안 죽고 살았다. 굉장한 선물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부처님께 감사드려야 돼. 그래서 밥 먹었겠다. 뭐가 걱정해? 배고픈 사람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밥을 먹는데 맛이 없다. 요새 밥 맛이 없어 그래. 그 맛없는 밥이라도 배고픈 사람은 어떨까? 나는 그런 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겠지. 어제 그저께 우리 행복학교 하는데 이 주제를 이렇게 냈어. 남편의 아내가 원수 같을 때 원수 아니죠? 왼수 그죠? 남편과 아내가 원수 같을 때가 언제냐 하니까 어떤 분은 술 처먹고 왔을 때 뭐 어떤 분은 뭐 밤에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뭐 온갖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한테 물으니까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이랬어. 그래서 그 질문이 나한테 딱 왔어. 저도 미혼입니다 이럴까? 저의 대답은 뭘까? 원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륜스님 좋아 보이지? 그래도 한번 바꿀까? 자기가 67된 법륜스님하고
자기 25살하고 나하고 바꾸자면 난 금방 바꿔줄게. 우울증 걸린 저하고 바꿀까요? 바꾸자. 괜찮아. 난 25살이란 그것만 갖고도 어때요? 그 어떤 지식과 지위와 돈보다도 그게 더 큰 재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재산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법문스님처럼 저리 되려면 고생께나 좀 해야 될까? 가만히 있어도 될까? 고생께나 해야 되겠지. 어떤 젊은이가 물어요. 선생님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생하면 된다. 해볼래?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공짜로 먹으려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 안 거치고 그냥 나도 법문스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욕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부모님이 나를 어릴 때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도 낳아줬으니 내가 이 세상에 살잖아, 그지? 그래도 키워줬으니 살잖아. 그래서 부모한테는 항상 뭐라고 해야 된다. 낳아주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돼. 이게 이제 긍정적 사고라 그래. 이미 지나가버린 것 같고 뭐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남자친구가 떠났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날 기회가 생겼나 안 생겼나? 그러니까 고마웠나 안 고맙나? 고맙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리를 비켜주셔서.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항상 자기 긍정이라 그래. 항상 삶을 이렇게 가져야 돼. 즐겁게 살겠습니다 하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란 거야.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삶이 저절로 즐거워지나 안 즐거워지나? 즐거워져. 나는 어릴 때 일찍 죽는다, 단명한다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40 넘으면서 내 인생은 굉장히 편해졌어요. 살만큼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어. 이제 덤이야 전부 다. 그래서 늘 웃으면서 살잖아. 늘 덤이야.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